한때 기성용이 활약하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했던 이 스완지 시티, 최근에서는 엄지성 선수가 뛰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스완지를 이 힙합 레전드인 스눕독이 인수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스눕독은 평소에도 축구에 관심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작년에는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 인수설이 돌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아예 루카 모드리치와 함께 공동 구단주로 취임하면서 어릴 적 꿈을 이뤘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연예인이 축구 구단을 인수한다고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스눕독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최근 축구계에서는 이 셀럽들의 투자가 꽤나 많이 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원래 축구 구단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축구 구단들은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었잖아요. 유망한 구단주인 첼시의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러시아 석유 재벌이었고, 아스날의 구단주인 크랭케는 162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에 달하는 재산의 소유자죠. 또한 토트넘의 구단주 조 루이스는 세계 300위권에 드는 부자라고요. 미국에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도 보석금으로만 3,800억 원을 지불했다고 할 만큼 엄청난 갑부가 확실하죠. 그리고 맨시티나 뉴캐슬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구도에서 꽤나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이 전통적인 슈퍼리치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과 문화, 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본들이 축구 시장에 꽤나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요즘 연예인들은 축구 구단을 인수하는 걸까요? 단순한 팬심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운영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요즘 연예인들이 축구 구단을 인수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입스위치 타운 유니폼 가슴팍에 적혀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이 기호들은 사실 우리에게 익히 쉐이프 오브 유로 알려진 에드 시런의 앨범 로고입니다. 그리고 에드 시런은 입스위치의 구단주죠. 에드 시런은 입스위치가 영고로 아는 서포크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입스위치 타운을 응원했었다고 해요. 경기장에 스카이박스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신의 고향팀 입스위치를 응원하기 위해 팀이 3부 리그에 있던 시절부터 직접 유니폼 스폰서를 맡아왔다고 하죠. 그리고 2023년에 아예 구단을 인수하면서 찐 구단주, 성덕이 된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클럽에 내가 구단주가 된다? 아예 축구팬이라면 무조건 로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티스트가 직접 팀을 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입스위치 하면 에드 시런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고, 유니폼에 본인의 월드투어 브랜드를 삽입하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글로벌 마케팅 수단으로도 이를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도 2011년부터 리버풀 지분을 매입해서 2021년 리버풀의 소유주인 FSG 그룹이 공식적으로 리버풀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리버풀의 팬이기도 한 르브론은 비시즌이 휴가 기간에 영국을 직접 찾아서 이 리버풀 경기를 직접 직관하기도 했었고요. 클럽 감독이 팀을 떠날 때도 그를 향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었죠.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가 2020년에 레드버드 캐피탈이라는 그룹과 손을 잡고 AC 밀란도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리버풀 찐팬이었으면 리버풀만 샀으면 되는데 밀란까지 투자하면서 축구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사실 르브론은 축구가 미국 밖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전부터 파악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1년 리버풀의 가치가 약 3억 달러일 때 소수 지분을 획득했었고, 이후 프리미어리그 챔스 우승을 하자 구단의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투자 가치를 보고 리버풀에 투자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더불어서 르브론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래퍼 제이지처럼 스포츠, 음악, 비즈니스를 넘나드는 컬처 아이콘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비즈니스 구조를 축구선수 은바페도 꽤나 따라하고 있잖아요. 은퇴 이후에도 본인의 브랜드를 런칭하면서도 꾸준히 한 시대 아이콘으로 살아남겠다라는 르브론의 해석이 분명히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NBA 선수들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요즘 꽤나 핫한가 봐요. 최근에 같은 NBA 선수이자 레전드 반열에 드는 케빈 듀란트도 지난달 파리 생제르맹 지분을 일부 인수하면서 구단을 소유하게 됐거든요. 물론 말은 파리의 팬으로서 파리가 챔스 우승했을 때 꽤나 기뻤다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케빈 듀란트가 갑자기 파리를 산다? 이것도 꽤나 어색하잖아요. 이건 또 파리 생제르맹의 비즈니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파리가 PSG 베스킷볼이라는 농구구단 신설에 있어서 꽤나 적극적이고 NBA와도 협의하는 초기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듀란트가 자신의 농구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 파리와 사부작하고 여기서 전략 자문이라든지 실행 파트너 역할을 맡으면서 유럽 내에서의 본인의 입지도 강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듀란트가 축구구단상이 이게 또
처음이 아니래요. 필라델피아 유니온 FC, 이 메이저리그 사커에 있는 팀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0년 약 5% 정도 지분을 투자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NBA 스타들이 최근에 축구 구단들과의 콜라보도 많이 진행하면서 축구와 농구의 협업 가능성, 팬층 일부 또 겹치니까 여기서 새로운 그들의 수익 모델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파리는 사실 조던과 콜라보하면서 유니폼 판매량에 있어서도 꽤나 좋은 효과를 거뒀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NBA가 축구의 진심인 이유 역시 내년 월드컵이 열리니까 그때 축구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그래서 발빠르게 미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 듀란트 역시 르브론 제임스처럼 자신의 회사가 있거든요. 35 벤처스라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가 여러 스타트업이나 스포츠, 미디어 기업 등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단 지분 역시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수익성 있는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NBA가 움직이자 NFL 스타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NFL 레전드인 톰 브레디가 백승호 선수가 뛰고 있는 버밍엄 시티의 지분을 일부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톰 브레디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승리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며 2011년 강등 이후로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버밍엄을 자신이 승격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인수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브레디는 버밍엄의 단순한 주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장 그리고 스포츠과학 부서에서 일하는 등 실질적인 실무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미국 스타들이 이 유럽 축구계에 있어서 꽤나 많이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포츠 스타들 이외에 문화 콘텐츠적으로 봤을 때 또 중요한 직업군이 어디일까요? 바로 래퍼겠죠. 과거 제이지가 아스날 인수를 추진한 적도 있었잖아요. 제이지는 아스날의 오랜 팬이었기 때문에 인수에 열정적이었지만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인수를 포기하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래퍼 드레이크는 과거 AC밀란에 투자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재정난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이 베네치아의 투자자가 되어주면서 1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해 파산 위기에서 구해줬다고 하죠. 아니 또 드레이크가 원래 월드컵이나 이런 주요 행사에서 배팅을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드레이크의 저주라고 불리면서 드레이크가 배당한 그 팀은 늘 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왜 갑자기 베네치아를 투자했던 걸까요? 할 거면 사실 빅클럽으로 하는 게 제일 꼰세 나잖아요. 사실 베네치아 이사진 중 한 명이 드레이크와 친구였었고 파산 위기 사연들은 드레이크가 직접 투자를 결심했다고 하죠. 역시 드레이크는 F야. 맨날 또 켄드릭 라마 디스턴 하다가 맘 많이 다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스완지 시티를 인수한 이 스눕독은 직접적인 투자라기보다 같은 웨일즈 지역의 구단이었던 렉섬의 사례를 꽤나 인상 깊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렉섬은 데드풀, 라이언 레이놀즈가 구단주로 있는 곳이잖아요. 웰컴 투 렉섬 시리즈로도 OTT 대박이 났었으니까 스눕독도 이걸 봤겠죠? 그런데 스완지는 렉섬보다 더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인프라와 역사성을 갖춘 팀이었기 때문에 스눕독의 스타성과 팬층이 더해진다면 렉섬보다 더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스눕독이 과거부터 축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꾸준히 드러낸 바 있으니까 그의 글로벌 인지도와 함께 힙합, 패션, 스트릿 문화와의 연계도 스완지에게 덧입혀진다면 단순한 이제 로컬 구단에서 글로벌한 인지도를 가져갈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팬심으로 구단을 구매한 스타들도 있겠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장기적 투자 가치가 축구단이 있다고 분명히 판단해서 가격이 조금 싼 2, 3부 리그의 클럽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예인들이 과연 축구단을 어떻게 인수하게 되는 걸까요? 축구단 운영이 사실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까지 매년 들어가는데 아무리 돈이 많은 셀럽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많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최근에 구단 운영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자생구단 모델이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인데요. 자생구단이란 쉽게 말해서 구단이 외부 재벌의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만으로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티켓 수익과 머천다이징, 중계권, 컨텐츠 IP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거죠. 대표적인 얘가 토트넘인데요. 사실 조루이스가 구단에 별다른 투자 않더라도 토트넘이 자발적으로 경기장 짓고 상업적 수익 만들어내고 한국 팬들 오면서 입장권, 중계권 수익 낭낭하게 챙기고 있고 사실상 자급자족하고 있죠. 그 외에도 대표적인 자생구단으로 레알 마드리드도 시민구단이고 뮌헨이나 도르트문트 다 지역 기반 로컬 구단이죠. 거대 자본의 통제 없이도 운영되고 있다고요. 사실 과거처럼 엄청난 재벌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구단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프리미어리그는 PSR 규정이 있고 UEFA도 페어플레이 룰 규제가 있으니까 과거처럼 재벌들이 딱 들어와서 돈을 한 번에 풀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분에 구단주의 문턱 자체가 꽤나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운영비가 준다고 구단주가 되기 쉽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구단 인수 비용이라는 게 있고 더군다나 축구 구단의 인플레이션이 요즘 꽤나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방식이 바로 이 무늬만 구단주 셀럽 파트너십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에드 시런의 입스위치 지분이 얼마일까요? 겨우 1.4%예요. 톰 브레디 역시 버밍엄
맨시티 지분은 갖고 있지만 3.3%입니다. 아니 지분이 소수인데 얘네가 어떻게 구단주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구단주란 타이틀이 붙는 이유를 잘 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그들의 네임밸류를 활용하는 거예요. 즉 얼굴마담 시키는 거죠. 유명인이 팀에 들어오면 언론의 조명을 받고 글로벌 팬덤의 관심을 끌고 가십거리가 되니까 스폰서 브랜드들도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컴이 구단주로 있는 인터 마이애미도 창립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17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셀러 파워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1%밖에 지분이 없더라도 그들의 영향력은 1% 이상이니까 충분히 리쿠프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 앞선까지는 톰 브레이디나 에드 시런처럼 지분 몇 %를 가지고 얼굴마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 실제로 구단을 인수해서 운영까지 맡는 실질적인 구단주 역할을 수행하는 셀럽들도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이언 레이놀즈잖아요. 2021년 동료 배우였던 롭 맥캐널리와 잉글랜드 오브리그였던 렉섬 AFC의 지분을 98% 인수했거든요. 형식적인 후원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단주로 취임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게 레이놀즈가 축구팀을 인수하게 된 계기입니다. 레이놀즈가 과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이 죽어도 썬더랜드를 보고 구단 운영의 세계에 있어서 강한 매력을 느꼈다고 밝혔죠. 결국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팀을 PR하기로 결심했고 웰컴 투 렉섬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이를 배포했다고요. 하지만 단순히 낭만과 팬심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연예인이 구단을 운영한다는 건 단순히 소유를 넘어서 막대한 부가가치와 수익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파워가 곧 구단의 자산이 된다. 연예인의 인지도와 영향력은 구단에도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다큐멘터리 제작, SNS 홍보, 굿즈, 팬 투어, 글로벌 이벤트 등 렉섬이란 구단이 단순히 작은 스포츠팀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서 스토리텔링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컨텐츠의 집행 이후에 렉섬의 유니폼 판매량이 100배 가까이 증가했었고 클럽 공식 온라인 스토어는 해외 주문이 너무 폭주해서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고요. 다큐멘터리 개봉 이후에 렉섬의 SNS 팔로워 수는 전년 대비해서 10배 이상 증가했고 2023년에 미국 투어까지 치르기도 했어요. 아니 잉글랜드 하브리그 팀이 어떻게 미국 투어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있고 웰컴 투 렉섬이라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도 렉섬 다큐를 보고 렉섬의 팬이 되었다고 밝혔고 이 소식을 들은 렉섬 선수들이 단체로 찰칵 세레머니 하면서 이게 또 바이럴 됐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셀럽이 직접 축구단을 운영해서 그들을 후원한다? 경기의 승패나 그들의 성적에는 상관없이 항상 언론과 SNS에서 화제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데이비드 베컴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축구 선수긴 하지만 잘생긴 외모로 이제는 셀럽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베컴은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메시가 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를 2018년 창단했었는데 이 역사적인 창단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어요. 과거 베컴이 레알에서 뛰던 당시에 점점 폼이 하락하면서 밀란, 유벤투스 등 여러 팀과 이적설이 났었거든요. 하지만 베컴이 선택한 건 LA 갤럭시였고 당시 30밖에 안 됐던 베컴이 변방리그였던 미국으로 간다는 건 많은 팬들의 의구심을 제안했다고요. 그런데 이 이적에는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또 돈이잖아요. 베컴이 연봉으로 600억가량을 받았었는데 구단이 순수하게 지불했던 건 사실 60억밖에 안 됐었어요. 나머지는 아디다스, EA 스포츠, 펩시 등 여러 기업들이 분담해서 지불했죠. 메시 영입할 때도 그러니까 인터 마이애미가 애플 TV의 수익 배분과 다큐멘터리 제작권, 구단 지분 옵션, 아디다스 광고 등 구단 중에 베컴 자신과 똑같은 계약 모델을 적용해서 메시를 설득했었죠. 단 한 가지의 차이점만 빼고요. 이 베컴은 LA와 계약했을 때 단순 연봉이나 보너스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조항을 하나 넣었었는데요. 그건 바로 향후 원하는 시점에 MLS 구단 창단권을 2,500만 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받는다는 조항이었죠. 이때만 해도 미국 프로축구가 그렇게 흥행할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메리트가 있겠어 했겠지만 훗날 이 조항은 MLS 역사를 뒤흔들 파격적인 혜택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조항이 왜 파격적이었을까요? 당시 2007년 기준으로 했을 때 MLS의 신규 구단 창단비가 약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마저도 구단 라이선스를 주는 조건이 까다로웠고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었죠. 하지만 현재는 어떨까요? 2023년 기준으로 MLS 구단 창단비는 5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따라서 베컴이 행사했던 2,500만 달러 창단 옵션은 현재 시장가 대비했을 때 최소 20배 이상 저렴하게 MLS 구단을 창단한 셈이 된 겁니다. 이 미국 프로축구 투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계약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베컴은 굉장히 똑똑하게 구단주의 역할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전략과 글로벌 선수 영입, SNS와 OTT 컨텐츠 기획까지 직접적으로 모두 참여하면서 인터 마이애미를 하나의 글로벌 컨텐츠 브랜드로 키워냈습니다. 수아레스, 부스케츠,
조르디 알바 등 스타 선수들을 영입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디다스, 애플TV 등과 협업해서 수익 모델을 확대해 나갔죠. 그리고 사실상 데이비드 베컴이 연예인들 그리고 셀럽들이 이 축구구단을 사는 게 왜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인지를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연예인 외에도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구단주들이 꽤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브라이튼의 구단주 토니 블룸은 프로 도박사 출신이었고, 스포츠 분석 기업 스트리자드를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도박업계로 활동했었는데, 당시 2부 리그 챔피언십 소속이었던 고향팀 브라이튼을 인수해서 프로 도박사들이 활동할 때 베팅에서 사용했던 이 데이터 기반 분석 모델을 축구에 적용해서 프리미어리그 거상팀으로 탈바꿈시켰죠.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배우 김수로 씨가 잉글랜드 13부 리그 팀 첼시 로버츠의 구단주를 부임하면서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단순히 명의만 올린 게 아니라 실제로 구단 운영에 참여하면서 팀의 승격까지 일궈냈다고요. 또한 축구팬으로 잘 알려진 배우 박서준 씨는 K4 리그 구단 인수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도 셀럽 구단주가 탄생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셀럽은 아니지만 유튜버 창박골 씨가 이 아프리카 치즈몰루 유나이티드 구단주가 되면서 실제 운영 일지를 유튜브 컨텐츠로 풀어내잖아요. 저희 채널도 한번 좀 출연해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지금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축구구단을 소유한다는 건 단순히 팬심이 아니라 콘텐츠, 브랜드, 비즈니스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언젠간 우리도 GD, 아이유, 유재석 같은 메가 셀럽들이 구단을 인수한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